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쓰기 5일차입니다. 지금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제가 보물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보물지도에는 무엇이 있다? 공식이 숨어 있다. 무슨 공식? 제가 표현합니다. 꿈을 이루는 환상의 공식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공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보물지도에서 꿈의 공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꿈을 이루는 환상의 공식. 공식에 가면 제가 이야기했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저는 이제 샤시업을 합니다. 샤시. 창문 일을 하죠. 창문 일을 하다 보면 장비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대각으로 사용해야 되죠.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건물이 있어요. 높은 빌딩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앞쪽에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리려고 하면 창문을 이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사다리차 장비를 얼마큼 되는 2톤이냐 5톤이냐 10톤이냐 20톤이냐 결정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공식을 좀 사용할 때가 있죠. 이게 공식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삼각형이죠. 빗변을 C제곱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A제곱, B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간단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리꼴 C제곱과 같다. 그래서 C를 구할 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X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구할 때는 루트 C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결론, 답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 피타고라스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넓이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C제곱을 구할 때 A제곱과 B제곱에 대한 부분, 여기다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답이 좀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여기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결국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원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C와 똑같죠. C, 여기는 A, A. 여기는 당연히 B. 결국은 정사각형을 어떻게 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가 나오죠. A 곱하기 A는 A제곱이 나오고 B 곱하기 B는 B제곱, 넓이가 나오고 여기는 B제곱, 여기는 A제곱, 여기는 C제곱. 이와 같은 부분을 해서 결국은 넓이를 통한 길이를 구하는 부분이었었죠. 이 부분.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죠? 머리 아프죠? 괜찮아요. 이와 같은 공식을 저는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물지도에도 답이 있다라는 것. 이 보물지도에는 어떤 공식이 숨겨져 있느냐? 바로 꿈을 이루는 환상의 공식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이 공식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R 리꼴 V D. 어떤 거예요? Realization Vivid Dream. 못 쓰는 영어 좀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Realization은 어떤 뜻이에요? R-E-A. Realization. 그 다음에 B는 Vivid. 그 다음에 D는 Dream이죠. 결국은 실현된다. 실현되는 것은 생생하게, 그 다음에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걸 풀어서 어느 책에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저도 이 부분을 아주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저는 여기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여러분들 이 RVD 공식은 어떻게 보면 상대성 이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옆에 가서 한번 볼게요. 상대성 이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아인슈타인이 생각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질의 에너지 값을 표현합니다. E는 mc의 제곱과 같다. E는 뭐예요? 예, 에너지죠. m은 질량이에요. c는 빛의 속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봤죠. 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오늘 설명하기는 길 것 같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저는 이 제곱에 조금 집중을 둡니다. 저도 여기다가 RVD 제곱이라는 공식을 여기다가 써놨죠. 예.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는데 꿈을 저는 2배 제곱으로 꾸자. 예. 꿈꾸는 속도에 실현되는 것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여러분들 꿈꿀 때 간절하게 꿔본 적 있어요? 저는 이 보물지도를 보면서 간절함이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에요? 회사가 망했어. 내일 당장 진짜 집을 쫓겨나가야 될 상황. 돈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절하죠. 절실하죠. 우리 꿈을 꿀 때 정말 간절하게 꿔본 적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꿈을 간절하게 이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꿈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공식이 이 보물지도에는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때 네 번째로 사진을 붙여놓은 게 있었죠. 집이었습니다. 집. 이사 가고 싶었죠. 이사.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때 저도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집이 2채 있었습니다.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결국 이 집이 보증으로 인해서 날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암담하죠. 2채의 아파트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되면 간신히 가까스로 건져서 온 게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을 건져서 성남으로 이사 옵니다. 아주 적은 평수죠. 15평도 안 되고 제 생각엔 한 12평 정도 될까요? 여기에 4명의 식구가 와서 산다고 해보세요. 32평 넓은 공간에서 절반도 안 되는 공간에 왔을 때 그때 상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게다가 성남 집값이 싸고 전세가 싸기 때문에 성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드림의 보드판, 바로 보물지도가 꿈을 이루어주니 4번째 꿈을 적어보자. 바로 이사가자. 뭔가 표정이 밝아지죠. 저도 그러면서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물지도에다가 붙여놓죠. 가운데는 제 얼굴이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이 사진이 있었고요. 첫 번째 꿈 이뤘고, 2번째 꿈 이뤘고, 3번째 꿈도 이제 이뤄봤죠. 그 다음 4번째 꿈을 이뤄보자. 여기다가 사진 한 장을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넓은 거실보다는 제가 집중됐던 거는 책장이었어요. 책장에 있는 거실, 그 다음에 다락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예, 방이 3칸이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진을 하나하나에다 붙여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